11월 13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늦은 가을, 만추라고 불러야 될 계절인데요.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늦은 가을, 비가 내리고 나면 이제 겨울이 오죠. 오늘 기온이 많이 내려가고 내일은 올 들어서 처음으로 영하의 기온이 예상된다고도 합니다. 참 이 계절요, 차라리 빨리 겨울이 와버리는 게 나은데 마음도 쓸쓸하고 여러가지 감기도 걸리기 쉽고 그런 안 좋은 계절입니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뉴스 브리핑이 왜 현장 취재를 하지 않느냐, 뭐 앉아서 말로 뜨느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요, 사람 좀 많아가지고 정말 직원 몇 명 두고 저도 지방에 좀 내려 보내서 후포항에 가서 한마디로 이 홍진호에 대해서 한번 조사도 직접 하고 선원 선장들 찾으러도 다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말씀 하시는 분요, 요구할 걸 하세요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방송이 굴러가는 것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화요일 날 오후 6시 반에 황장수의 별별 특강, 이번에 제3강으로 패거리 문화가 적폐다라는 주제로 1, 2부로 나누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했다가 이번 주 토일에 방송하는데 많은 방청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뉴스는요, 이 정권이 하는 말 중에 맞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지 안 그러면 얼렁뚱땅 둘러대는 것이 아예 몸에 배어 있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정권이 말을 할 때 좀 무겁게 하고요, 그리고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도 좀 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중국하고 지난번에 쓰리노 합의, 즉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MD에 참가하지 않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걸 국회에서 강경화 장관이 확인해주고 중국에서 실시간으로 외교부 대변인이 그 말을 받아서 못을 박으면서 서로가 한마디로 사드 문제를 더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중국의 시진핑이 사드 문제를 다시 거론했습니다. 사드에 대해서 봉인이 되었다고 지난 31일 날 정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쓰리노라고 하는 조항,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MD에 참여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 협력을 하지 않겠다, 군사 동맹을 하지 않겠다, 그런 세 가지 조건을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합의문을 만들어서 이제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거론하지 않겠다, 즉 봉인이라고 하면 봉투에 넣어서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버리는 것을 봉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는 풀로 붙이지만은 서양이나 중국 같은 데는 봉인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이 촛농으로 옛날에는 봉투를 붙여버렸고 그 뒤에는 이렇게 이 봉인을 하는 그런 재료가 있어서 봉인을 하고 위에 도장을 찍는 식으로 봉인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 다시 거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국이 중국의 굴욕적인 쓰리노 합의를 해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매우 불만을 제기했지요. 자, 그런데 한국은 지난 31일 다시는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장담을 했고
11일 정상회담 직전에도 사드 문제는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근데 실제 회담이 시작되자 시진핑이 회담 43분 중에 상당한 부분을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사드를 핵심 이익이라고 하면서 중대한 우려를 존중하라고 하면서 문 대통령은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기에 급급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우리한테 했던 사드 보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말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자, 이 일은 지난번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의 외교부장을 만나서 회담을 하면서도 한 두어 달 전에 말 한마디도 못한 일이 있었죠. 경제 보복에 대해서요. 자, 외교장관도 대통령도 경제 보복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중국의 훈계를 듣고 있어야 되는 이 상황이 정말로 이 자들이 한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들인가 하는 데 대해서 저는 기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사드에 반대하는 말을 거듭 강조하면서 역사 앞에 책임까지 운운했다는데요. 중국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시진핑은 현재의 한중관계는 관건적 시기에 있다. 관건적 시기라면 매우 중대한 고비에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러면서 서로 핵심의 이익과 우려를 존중하고 정치적 신뢰를 지켜야 된다 하면서 사드를 꺼냈다는데요. 시진핑은 사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다시 밝히면서 중대한 이해가 걸린 문제에서 양측은 역사적 책임을 지고 한중 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양국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태도로 역사의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너네들은 왜 이렇게 가볍게 처신했냐 이런 말들이 담겨 있겠죠. 자, 시진핑이 우리 한국의 대통령 앞에서 역사 앞에 책임까지도 운운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 앞으로 그 비슷한 짓거리를 한 번만 더 하면 한중 관계가 다시 한마디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 즉 사드로 시비가 걸리던 상태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 하면서 한국을 협박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문 대통령은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했고 한국 측에서 중국에 그러면 너네들은 왜 사드 경제 보복을 했냐라는 말을 한마디도 못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이에요. 지난 주말에 언론은 이런 내용을 토론하고 전하기보다는 중국의 광군제라고 11월 11일 일자가 4개 붙은 날 독신자의 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날 그 인터넷 상거래 등에서 이 쇼핑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많이 하는데 할인을 해서 대풍 물건을 싸게 파는 날인데 한마디로 한국이 뭐 하고 있는 코리안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그런 날인데 하루에 28조를 팔았는데 한국이 그 중에서 5등을 했다. 뭐 이러면서 이런 걸 갖다가 소개하면서 마치 문 대통령의 훌륭한 업적으로 한중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이날 엄청난 양을 팔았다 어쩐다 하는 걸 기사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요. 지극히 천박하기 짝이 없는 이 민족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 물건 좀 받았다고 한국이 당장 사는데 큰 도움이 됩니까? 먹고 사는데 그래 크게 보탬이 되었습니까? 서민들 삶이 나아집니까? 그 물건 좀 팔은 부분이 중국하고 한국하고의 굴욕적인 합의의 대가로 실컷 죄 없이 얻어맞고 주권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얻어맞은 데 대해서는 왜 때렸냐고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이번에 또 가서 훈계와 꾸중을 시진핑 앞에 수십 분을 듣고 온 것이 한국의 대통령입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나라 꼬라지가 이런 식으로 유지되어서
얼마를 더 갈 수 있겠습니까? 자, 사드 문제에 대해서요. 청와대가요. 중국하고 합의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큰 문제가 될 거라 했고 곧바로 미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31일 합의 당일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는 이 선에서 끝났다 했는데 또 다른 사람은 사드 봉인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말이라고 하면서 자, 사드 문제는 이걸로 다 끝났고 모든 사드 보복도 풀릴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이해찬이가 중국에 밀사로 다녀서 그렇다. 또 중국의 대사로 한국에서 이렇게 지금 중국을 이해하는 사람이 가서 그렇다. 많은 사람은 중국 앞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또 청와대 대통령 부부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특히 김정숙 씨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중국의 화가의 행사장에 가서 중국 대사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까지 보도자료 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한번 다루지 않았습니까? 별도로요.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때 공을 세웠다라는 사람들요. 공을 세운 게 아니라 중국이 사드를 봉인한 게 아니라 언제든지 그냥 꺼내서 우리를 패는 쪽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그때 공 세웠다라는 수순으로 책임을 지기를 바랍니다. 말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자, 중국은 그때부터 곧바로 그건 니네들 생각이지 우리는 너네들이 사드 합의를 지키는지 한번 두고 보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은 쓰리노라고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을 유의한다. 한국이 언행 일치해서 상술한 태도를 실제 이행하고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 희망한다. 요렇게 말을 했습니다. 회담이 끝난 뒤에 한국은 한국 측이 계획하던 12월 중에 문 대통령이 북경을 방문하고 2월달 평창 올림픽 기간에 시진핑이 한국을 방문하는 문제를 논의했다라고 발표했는데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방중하는 것은 이달 중에 환영한다면서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 관계 발전에 대해서 계속 토의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정상적인 관계 전면 회복에 대해서는 새로운 요구를 할 가능성이 많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자국이 아닌 제3국의 국제 행사에 갔다가 거기서 제3국 정상들끼리 서로 만날 때는 한마디로 네가 있는 호텔도 아니고 내가 있는 호텔도 아니고 제3의 장소를 구해서 그쪽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 대통령이 중국을 가면 중국에서 시진핑이 뜻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겠죠. 이전에. 마찬가지로 시진핑이 한국에 오면 한국 정부에서 정해놓은 의전대로 장소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둘 다 베트남 다낭에 갔으면 네가 내한테 오라고 하면 기분 나쁠 거고 또 나도 네 있는 호텔에 가면 기분 나쁠 거다. 그래서 제3의 장소에서 하자라는 게 관례지요. 그런데 한국이 제3의 장소를 물색하지 못했다면서 시진핑 호텔로 문 대통령이 갔습니다. 매우 굴욕적이죠. 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때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날 때 호텔에서 커피숍에서 만 몇천 원씩 주고 비싼 커피를 마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수준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이건 재력 수준이 있는 사람 같으면입니다. 호텔에
비즈니스 룸을 빌려서 만나서 이야기도 하지요. 그래서 식당이나 호텔 커피숍이나 비즈니스 룸을 빌려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이유는 니하고 내하고 내가 너네 회사나 사무실이나 이런 데로 가게 되면 내가 기분 나쁘다. 그렇지 않나? 입구에 들어갈 때부터 이 자식 말이야 오라 가라 그래. 그렇다고 당신을 보고 내 사무실로 내 회사로 오라 그러면 그것도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 해서 호텔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시진핑 호텔로 간다요. 장소를 못 잡았다. 좌우간 굴욕적이고 찌질한 일은 골라가면서 다 하고 있는데요. 이 국민 망신 더 이상 시키지 말고 중국과 이런 굴욕적인 행태를 청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언론이나 국민들도 좀 정신 차립시다. 중국이 무슨 광군제라고 세일하는 날 전지현 광고가 재등장을 하고 한국 제품이 다시 날개 달았다 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 매출이 나라들 중에서 5등을 했다. 그래 그거 좀 팔아본들. 그게 순간적으로 좀 반짝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우리한테 도움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근본적으로 도움되는 것은요. 중국과의 관계를 헛소리 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메어놓는 것이고 계속 이런 식으로 놓을 것 같으면 그런 식의 합의를 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경제 보복을 하려면 하라 하고 버티고 가야 되는 거죠. 경제 문제에서 정치 문제를 끌어들여 가지고 언제든지 주워 패고 시비를 걸고 방해를 하는 사람하고 같이 경제를 가본들 그게 불안해서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홍보해서 할 수 있는 경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우리 내부에 들어있는 이런 한마디로 저열함, 상스러움, 한마디로 돈벌레 같은 행태들에 대해서요 우리 스스로가 한번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 다수나 언론이 이런 식으로 매몰되어 가고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장단을 치니까 나라 꼬라지가요 대통령부터 자존심이 상실된 부분 아닙니까? 이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가서 훈계받고요 찾아가고 호텔로 잘하고 자빠졌습니다. 100번 약속해도요 소용없는 나라가 중국입니다.